한국? K-팝 아이돌들이 춤만 열심히 추는 성형 중독자들 아니야? 한국은 일본의 발끝에도 못 따라올 거야. 지금 한국은 대통령도 없어서 곧 망할 나라잖아. 어느 일본 고등학생이 망언을 늘어놓았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한국 땅을 밟은 후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모습, 자신의 편견이 깨지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테니까요. 일본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한 후 충격에 빠진 진짜 이유, 지금부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나옴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일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학생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학생회 회의는 평소와 달리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3학년 수학여행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한국으로 가는 건 어떨까요? 요즘 한국 문화가 정말 인기 있잖아요. K-팝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또 맛있는 음식도 많아요. 여학생 대표 유카가 제안했습니다. 그 말에 여학생들 사이에서 동의하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도 한국 드라마를 자주 보는 편이라 유카의 의견에 크게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은 쇼핑하기도 좋다고 들었어. 화장품도 유명하잖아. 옷도 이쁜 것도 엄청 많은 것 같아. 다른 여학생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교실 뒤편에서 큰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다케루였죠. 남학생 대표로 학생회에 들어온 다케루는 항상 툴툴거리는 성격이었어요. 오늘은 특히 더 그랬습니다. 뭐? 한국이라고? 왜 굳이 한국을 가야 해? 우리나라, 일본이 훨씬 좋은데 다케루가 비웃듯 말했어요. 수학여행은 자국의 문화를 더 배우는 시간이어야지. 왜 한국 같은 곳에 가서 시간을 낭비해? 그 말에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다케루의 말투에서 깔린 비하적인 뉘앙스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다케루! 그게 무슨 말이야? 한국 같은 곳이라니!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야! 제가 참지 못하고 말했죠. 다케루는 제 말은 들은 척도 않고 계속해서 한국을 깎아내렸습니다. 한국? 뭐가 좋다고? 길거리 음식이나 맵게 만들고 성형 천국이라고 불리는 곳이잖아. 그리고 K-팝 아이돌들은 춤만 열심히 추는 성형 중독자들이잖아. 우리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이 훨씬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교실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싸늘해졌어요. 특히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여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졌죠. 다케루, 넌 한국에 가본 적이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없어. 갈 필요도 없고 인터넷에 다 나와 있잖아. 다케루가 단호하게 대답했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어? 적어도 가보고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다케루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겉만 번지르르 하고 실제로는 일본을 계속 따라하는 나라야. 게다가 역사적으로도 우리보다 열등했고 지금은 대통령도 없는 곧 망할 나라잖아. 그 말에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다케루의 편협한 생각이 너무 화가 났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근거 없는 우월감이 느껴졌거든요. 그건 너무 잘못된 생각이야. 한국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화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 넌 그저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야. 제가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케루는 여전히 비웃는 표정이었어요. 나오미, 넌 한국 드라마에 세뇌된 거야. 현실을 봐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국이고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어. 그런데 왜 굳이 한국에 가려고 해? 그의 말에 남학생들 중 몇몇이 동조하며 웃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학생들은 대부분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투표로 결정하는 게 어떨까요? 마침내 제가 제안했어요. 감정적인 논쟁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선생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고 결국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으로 가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여학생들뿐만 아니라 몇몇 남학생들도 한국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투표 결과를 본 다케루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정말 한국에 가는 거야? 후회할 거야. 두고 봐. 다케루의 마지막 말이 교실의 메아리처럼 울렸어요. 그의 눈빛에서 완강한 거부감이 느껴졌지만 이미 결정은 끝난 상태였죠. 수학여행지는 한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교실을 나오면서 다케루가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 같은 곳에 가봤자 실망만 할 텐데 일본보다 나을 게 뭐가 있다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케루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죠. 그의 편협한 생각을 바꿔놓고 싶었어요. 수학여행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죠. 인천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깨끗했거든요. 높은 천장과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어디를 봐도 첨단 기술로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우와, 여기 정말 넓은데, 유카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케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이 조금씩 커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분명 그도 인천공항의 첫 인상에 놀란 게 틀림없었죠. 우리는 자동 출입국 심사대로 향했어요. 일본에서도 자동화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더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여권을 기계에 대고 지문 인식을 하니 몇 초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죠. 이거 진짜 빠르네. 다케루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살짝 놀란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짐을 찾은 후 우리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죠. 기차에 올라탄 순간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기차 내부는 정말 깨끗했고 와이파이도 빵빵하게 터졌거든요. 여기 와이파이 엄청 빠르다. 유카가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도쿄 지하철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아.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인상적이었어요. 높은 아파트들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고 도로는 넓고 깔끔했죠. 일본의 도시 풍경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저기 봐, 저 건물들. 정말 멋있다. 제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다케루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아마도 자신의 예상과 다른 한국의 모습에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역시 넓고 깨끗한 시설에 우리 모두 놀랐습니다. 특히 디지털 안내판과 자동화된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죠. 여기 진짜 깨끗하다. 일본이랑 다르게 좀 더 현대적인 느낌이야. 유카가 말했어요. 다케루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거야. 시설 관리는 어떨지 모르잖아. 하지만 그의 말과는 달리 다케루의 눈은 계속해서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분명 그도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놀란 게 분명했죠. 우리가 묵을 호텔로 가는 버스에 탑승했을 때 또 한 번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 설치된 개인 모니터와 충전 포트, 그리고 푹신한 좌석이 정말 편안했거든요. 와, 이 버스 진짜 좋다. 우리 오사카 시내버스보다 훨씬 좋은데?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다케루는 여전히 불평하려 했지만 이제는 그의 말에 설득력이 없어 보였어요. 그의 표정은 점점 더 복잡해졌고 말수도 줄어들었죠.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우리는 첫 번째 관광지로 향했습니다. 강남역 주변을 둘러보기로 한 거예요. 강남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모두 입이 떡 벌어졌죠. 높은 빌딩들과 거대한 디지털 광고판, 그리고 활기찬 거리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우와, 이거 완전 뉴욕 같아. 유카가 감탄했습니다. 다케루의 표정이 점점 더 경직되어 갔어요. 그의 눈에서 혼란스러움이 읽혔죠. 아마도 자신이 생각했던 한국의 이미지와 실제 모습 사이의 괴리감 때문일 거예요. 생각보다 발전된 것 같네. 다케루가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긍정적인 코멘트였죠. 저는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다케루의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니까요. 앞으로 한국에서 보내게 될 시간 동안 그의 생각이 얼마나 더 바뀔지 궁금했습니다. 강남에 도착한 우리는 그 화려한 도시 풍경에 압도되었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들 사이로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이 빛나고 있었죠. 일본에서도 신주쿠나 시부야 같은 번화가가 있지만 여기 강남은 뭔가 달랐어요. 더 세련되고 더 현대적이었습니다. 이게 한국이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됐네. 남학생 하나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죠. 다케루는 여전히 말은 없었지만 그의 눈동자가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특히 거대한 디지털 사이니지에 보이는 광고들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더현대 서울부터 가볼까요? 선생님께서 제안하셨어요. 더현대 서울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 모두 입이 떡 벌어졌죠. 천장까지 뻗어 있는 거대한 실내 정원과 세련된 인테리어, 그리고 럭셔리 브랜드들의 화려한 매장들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와, 여기 진짜 멋있다. 도쿄에도 이런 곳 있어? 유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긴자의 고급 백화점도 이 정도는 아니야. 다른 여학생이 감탄했어요. 다케루조차 그 웅장한 모습에 놀란 듯 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죠. 분명 자신이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와 눈앞에 펼쳐진 현실 사이의 괴리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각 층을 둘러보며
다양한 팝업 스토어와 전시를 구경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건 알렉사 청강, 무신사, 젠틀몬스터 같은 한국 브랜드들의 독창적인 매장이었어요.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독특한 디자인과 컨셉이 인상적이었죠. 이 브랜드들 일본에서는 못 봤는데 되게 특이하고 예쁘다. 제가 말했어요. 다케루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디자인은 괜찮네. 일본 브랜드들보다 더 과감한 것 같아. 그의 말에 우리 모두 놀랐죠. 다케루가 한국의 무언가를 칭찬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작은 변화였지만 그의 고정관념이 조금씩 깨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 우리는 올리브영으로 향했어요. 일본에서도 한국 화장품의 인기는 들어봤지만 직접 올리브영에 들어서니 그 규모와 다양성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와, 여기 진짜 크다. 마츠모토 키요시보다 훨씬 다양한 제품이 있는 것 같아. 유카가 말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매장 안에 가득한 외국인 관광객들이었어요. 중국, 동남아시아, 심지어 서양인들까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국 화장품을 사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 외국인이 정말 많네. 한국 화장품이 이렇게 인기 있었어? 저도 놀라워하며 말했어요. 다케루는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혼란스러움이 더 깊어지는 게 보였죠. 매장을 나와 거리를 걷는 동안 우리는 곳곳에 있는 최첨단 기술들에 또 한 번 놀랐어요. 길거리 쓰레기통에 달린 태양광 패널, 버스 정류장의 실시간 도착 정보, 그리고 어디서나 연결되는 초고속 와이파이까지. 여기 와이파이 진짜 빠르다. 도쿄보다 더 잘 터지는 것 같아. 남학생 하나가 놀라워했습니다. 그때 다케루가 갑자기 물었죠. 한국이 IT 강국이라더니 진짜인가 봐? 당연하지. 한국은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야. 제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다케루의 표정이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아마도 그의 머릿속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씩 재구성되고 있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우리는 호텔로 돌아와 하루 동안의 경험을 공유했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감탄했고 내일의 일정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 저는 다케루의 변화하는 표정을 떠올렸어요. 아직 그는 완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지만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겨우 첫날인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가 되었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일본의 식민지배 역사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어요. 학교에서는 그저 간단하게만 배웠거든요. 하지만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서는 순간 그동안 알지 못했던 역사의 무게가 온몸으로 느껴졌죠. 여기가 일제시대 때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갇혔던 곳이구나. 유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시관을 돌아보며 우리는 충격적인 사진들과 전시물들을 마주했어요. 고문 도구, 좁은 깜빵, 그리고 독립을 위해 싸우다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를 무겁게 했죠. 특히 다케루의 반응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한 전시물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어요. 유관순이라는 어린 여학생이 독립운동을 하다 죽음을 맞이한 이야기였죠. 유관순이 그때 나이로 17살밖에 안 됐었는데 다케루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동요가 느껴졌어요. 일본 역사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는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과 실제 역사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죠. 다케루, 괜찮아?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다케루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시물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죠. 우리가 이런 짓을 했던 거야? 그의 질문에 저도 답하기 어려웠어요. 사실 저도 오늘 많은 것을 처음 알게 되었으니까요. 전시관을 나오면서 다케루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죠. 나오미,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걸 안 가르쳐 줬어. 다케루가 갑자기 말했어요. 일본이 한국을 발전시켜줬다고만 배웠지. 이런 잔혹한 일들은 나도 자세히 몰랐어. 하지만 이게 진실인 것 같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다케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는 혼란과 함께 무언가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죠. 점심 식사 후 우리는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웅장한 궁궐 건축물들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우리 모두 감탄했어요. 와, 정말 아름답다. 이런 전통 건축물이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다니. 유카가 말했죠. 다케루도 이번에는 조용히 감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비판적인 말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궁궐을 둘러보던 중
우리는 일제시대에 많은 궁궐 건물들이 파괴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일본이 이곳에 조선총 독부 건물을 지었다가 한국 정부가 나중에 철거했대. 가이드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다케루의 표정이 더욱 무거워졌죠. 다케루, 너무 자책하지 마. 그건 우리가 한 일이 아니잖아. 중요한 건 역사를 제대로 아는 거야. 제가 위로했습니다. 다케루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한국을 너무 모르고 있었어. 인터넷이나 TV에서 본 것만 가지고 판단했어.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놀랐습니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한국을 비하하던 다케루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거든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오는 길, 다케루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죠. 내일은 한강에 간대. 기대돼? 제가 물었습니다. 다케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응,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그의 대답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작은 변화였지만 다케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역사를 마주한 후 그의 한국에 대한 시선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우리는 한강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학교 일정 중 자유 시간이 주어져서 한강에서 피크닉을 즐기기로 했거든요. 넓게 펼쳐진 한강과 공원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와, 여기 정말 넓은데? 도쿄의 스미다 강변보다 훨씬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 유카가 감탄했죠. 날씨도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공원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돗자리를 깔고 앉아 피크닉을 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강변을 따라 산책하는 연인들까지. 여기선 뭐 먹을까? 배고프네. 남학생 하나가 물었어요. 한국은 배달 문화가 발달했대. 공원에서도 음식을 배달시킬 수 있대. 제가 설명했죠. 다케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공원에서도 배달이 돼? 우리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치킨과 떡볶이, 그리고 여러 한국 음식을 주문했어요. 주문하고 30분도 안 되어 배달이 왔을 때 우리 모두 놀랐습니다. 이렇게 빠르다고? 일본에서는 이런 서비스 없는데. 유카가 감탄했어요. 다케루도 신기한 듯 배달된 음식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배달 문화가 이렇게 발달했구나.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 한강을 따라 조깅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어요. 특히 여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한국 남자들의 패션이었죠. 저기 봐. 남자들 옷 입는 스타일 진짜 멋있다. 일본 남자들보다 훨씬 세련됐어. 유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여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키도 크고 패션 감각도 좋고 일본 남자들이 좀 배워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다케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약간의 불편함과 질투가 섞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다케루가 퉁명스럽게 물었어요. 그렇게 대단한가? 응, 너도 저렇게 옷 입어봐. 훨씬 나아 보일걸? 제가 장난스럽게 말했죠. 다케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몰래 자신의 옷차림을 내려다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비교하고 있었을 거예요. 오후가 되자 한강 공원은 더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다양한 버스킹 공연과 자전거 대여 서비스, 그리고 곳곳에 있는 편의 시설들이 인상적이었죠. 한국은 공공시설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잘 정비된 공원이라니 저도 감탄했습니다. 다케루는 점점 더 조용해졌어요. 그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죠. 아마도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와 실제 경험하고 있는 한국 사이의 간극 때문일 거예요. 다케루, 생각보다 한국 괜찮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케루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그냥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당황스러워.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미소를 지었죠. 비록 완전한 인정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의 편견이 조금씩 깨지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한강의 야경이 펼쳐졌을 때 우리 모두 그 아름다움의 넋을 잃었습니다. 강을 따라 빛나는 다리들과 화려한 빌딩들의 불빛이 물에 반사되어 마치 동화 속 세계 같았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야경이라니 도쿄타워도 멋있지만 이건 또 다른 매력이 있어. 유카가 감탄했죠. 다케루도 그 광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감탄이 묻어났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다케루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수학여행 넷째 날, 우리는 서울의 유명한 재래시장인 광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다양한 음식 냄새와 활기찬 분위기가 우리를 반겼어요. 와, 여기 정말 활기차네.
도쿄의 츠키지 시장이랑 비슷한 느낌이야, 유카가 말했죠. 다케루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전에 한국 음식이 일본 음식보다 맛없다고 했었거든요. 자, 오늘은 한국의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맛볼 거예요. 각자 먹고 싶은 것을 골라보세요. 인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시장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음식들을 구경했습니다. 빈대떡, 떡볶이, 순대, 그리고 육회까지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있었죠. 나오미, 저건 뭐야? 다케루가 빈대떡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빈대떡이라고 해 녹두로 만든 한국식 부침개야, 맛있대. 제가 대답했죠. 우리는 빈대떡을 주문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빈대떡을 한 입 베어 물자 바삭한 겉면과 부드러운 속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어요. 이거 진짜 맛있네. 다케루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지? 한국 음식 맛없다고 했잖아. 먹어보지도 않고. 제가 살짝 놀렸어요. 다케루는 쑥스러운 듯 웃었죠. 그랬지. 미안해. 우리는 계속해서 다양한 음식들을 맛봤습니다. 특히 떡볶이의 매콤한 맛에 다케루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그 맛에 빠져들었어요. 이거 매운데. 근데 자꾸 먹게 돼. 중독성 있어. 다케루가 말했죠. 유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음식 맵다고 꺼리는데 먹어보면 그 맛에 빠지더라고. 다케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아. 나도 한국 음식 맵고 자극적일 것 같아서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맛이 있을 줄은 몰랐어. 특히 육회를 맛보았을 때 다케루의 반응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에도 육회는 있지만 한국식 육회의 독특한 양념과 맛에 그는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이거 진짜 맛있다. 일본 육회하고는 완전히 달라. 이 고소한 맛이. 다케루가 감탄했죠. 점점 다케루의 표정이 밝아지고 한국 음식에 대한 그의 편견이 완전히 깨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맛보던 그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저녁에는 유명한 삼겹살 집으로 향했죠. 테이블에 앉자마자 직원이 숯불을 피우고 생고기를 가져왔습니다. 와, 이렇게 직접 구워 먹는 거야? 다케루가 신기해하며 물었어요. 응. 한국의 삼겹살 문화야. 다 함께 구워 먹으면서 대화하고 즐기는 거지. 제가 설명했죠. 고기가 노릇노릇 익어가는 모습을 다케루는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삼겹살과 쌈장, 상추를 함께 싸서 먹었을 때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거 진짜 맛있다. 다케루가 진심으로 말했죠. 그동안 들었던 그 어떤 칭찬보다도 솔직한 감탄이었습니다. 유카가 웃으며 말했어요. 다케루가 한국 음식을 칭찬하다니 기적이야. 다케루도 함께 웃었죠. 인정해.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 한국 음식은 정말 맛있어.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다케루는 여전히 한국 음식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 돌아가면 한국 음식점을 더 자주 가봐야겠어. 이제야 그 인기의 이유를 알겠어. 다케루가 말했어요. 그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죠. 음식을 통해 다케루의 마음이 열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국에 대한 그의 편견이 하나둘씩 깨지고 있었습니다. 다케루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일은 뭐 먹을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 음식을 비하하던 그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죠. 수학여행 5째 날, 우리는 남산타워와 명동을 방문했습니다.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전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건물들과 그 사이로 흐르는 한강,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까지 여기서 보는 서울은 정말 아름답다. 유카가 감탄했죠. 다케루도 조용히 경치를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거부감이나 불만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심으로 서울의 모습을 즐기는 듯했죠. 서울은 생각보다 녹지가 많네.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큰 산이 있다니. 다케루가 말했습니다. 응. 한국은 자연과 도시가 잘 어우러져 있어. 첨단 기술만 발전한 게 아니라 환경 보존에도 신경 쓰는 것 같아. 제가 대답했어요. 다케루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의 눈에는 이제 존중과 감탄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명동으로 내려온 우리는 쇼핑거리를 구경했어요. 세계적인 브랜드들과 한국 로컬 브랜드들이 즐비한 거리는 정말 활기찼죠. 여기 너무 활기차고 좋다. 일본의 하라주쿠나 시부야랑 비슷한데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 유카가 말했습니다. 다케루도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한국 패션은 확실히 독특해. 대담하면서도 세련됐어. 그의 말에 저는 놀랐죠. 이제는 다케루가 먼저 한국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다케루, 너 변했네? 제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케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내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실제로 와보니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라.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미소를 지었죠. 여행을 통해 다케루의 편견이 깨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보람찼습니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호텔 근처 카페에 모여 이번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이번 여행은 어땠나요? 한국에 대한 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야기해볼까요? 인솔 선생님께서 물으셨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국의 발전된 모습과 다양한 문화에 감탄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은 한국의 패션과 뷰티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었다고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다케루의 차례가 되었죠. 모두가 그의 대답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여행 전 한국을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학생이었으니까요. 다케루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터넷이나 매체에서 본 정보만으로 판단했죠. 하지만 직접 와보니 완전히 다른 나라였어요. 기술적으로 발전했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고, 무엇보다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나라였어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다케루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에게 사과하고 싶어요. 내가 너무 고집스럽고 무례했어요. 다케루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죠. 괜찮아. 다케루 중요한 건 내가 직접 경험하고 판단했다는 거야.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창문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던 다케루에게 다가갔어요. 다케루, 솔직히 생각보다 좋았지? 제가 물었죠. 다케루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인정해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야. 내가 너무 편협했어. 그의 눈에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어요. 아마도 이번 여행을 통해 그가 얻은 깨달음은 단순히 한국에 대한 인식을 넘어 자신의 사고방식 전체에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나오미,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는 계속 편견 속에 살았을 거야. 다케루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죠. 그 순간, 저는 이번 여행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편견을 깨는 것, 그것이 여행의 가장 큰 가치였던 거예요. 마지막 날 아침, 우리는 짐을 꾸리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간의 추억을 되새겼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죠. 벌써 떠나다니 아쉽다 더 있고 싶은데 유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응. 나도 그래 일주일이 정말 빨리 지나갔어. 다케루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하는 동안 다케루가 갑자기 저에게 말을 걸었죠. 나오미, 잠깐 얘기 좀 할까?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다케루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사실 내가 한국을 그렇게 싫어했던 건 질투 때문이었어. 질투? 제가 놀라서 물었죠. 다케루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응, 여자들이 한국 남자들을 좋아하는 거 보면 솔직히 질투가 났어. 키도 크고, 패션 감각도 좋고, 피부 관리도 잘하고, 일본 남자들보다 더 멋있어 보이니까.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놀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의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그런 이유였구나. 제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다케루, 그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야. 그저 문화가 다른 거지. 한국 남자들도 일본 남자들에게 배울 점이 많을 거야. 다케루도 미소를 지었어요. 알아, 이번 여행을 통해 많이 깨달았어.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그리고 또 배울 점을 발견하는 즐거움도 알게 됐어. 비행기에 오르기 전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밟으며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다케루는 한국 땅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번 여행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단순한 수학여행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준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다케루, 일본에 돌아가면 뭐가 제일 그리울 것 같아? 제가 물었죠. 다케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거리마다 느껴지는 활기와 열정. 그리고 음식도 그리울 것 같아.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 특히 한강에서 보냈던 시간이 기억에 남을 것 같아.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서울의 전경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건넸어요. 다케루, 솔직히 말해봐 한국. 생각보다 훨씬 좋았지? 제가 장난스럽게 물었죠. 다케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인정해,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였어. 내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귀국 후 학교에서 여행 보고회를 할 때 다케루는 놀랍게도 가장 열정적으로 한국에 대해 발표했어요. 그가 찍은 사진들과 경험한 이야기들을 진심으로 전하는 모습에 선생님들도 놀라셨죠.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고 매력적인 나라였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선입견 없이 직접 경험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다케루의 발표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장 한국을 반대했던 다케루가 이제는 한국의 가장 열렬한 팬이 되었으니까요. 여행이 끝난 지 몇 주 후, 다케루는 한국어 학습 앱을 다운로드했다고 저에게 자랑했어요. 그리고 여름방학에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했죠. 나오미, 이번에는 같이 가지 않을래? 내가 제대로 한국을 즐기는 법을 배웠으니까 더 재미있을 거야. 다케루가 제안했습니다. 저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다음에는 더 많은 곳을 가보자. 이렇게 우리의 한국 여행은 끝이 났지만 한국이 우리에게 남긴 흔적은 영원히 남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다케루에게 이번 여행은 단순한 문화 체험을 넘어 자신의 편견을 깨고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게 된 소중한 경험이 되었을 거예요. 한국은 결국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한 나라였어. 이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남은 결론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위대함과 가치를 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작은 실천이 되어 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